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또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죠.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지만은 남들이 보면 살짝 이른감이 있지 않나 싶은 두꺼운 겨울옷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손이 갈 정도로 춥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 오늘도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죠? 방송 들으시면서 말이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따뜻함, 여유, 편안함, 그리고 알찬 역사 속 오늘도 챙겨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일어나는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합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대는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 겨울공화국이라는 시입니다. 양성우 시인의 시인데요. 그는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간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에 겨울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사실상 박탈당했던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역사 속 오늘 시작됐습니다. 겨울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10월 유신체제의 등장이었죠. 박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10분간 발표한 특별선언에서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라면서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 해산과 정당 활동 중지, 헌법 기능의 비상국무회의 수행 등 비상조치를 단행합니다. 특히 그는 민족과 통일, 평화와 조국 등의 단어를 동원해서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청과 국회의사당 앞에 탱크가 등장하고 언론은 사전 검열을 받고 대학은 문을 닫은 10월 유신의 핵심은 대통령 종신제였습니다.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간접 선출되고 그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하는 유신체제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죠. 대통령 손에는 긴급조치라는 칼이 주어졌습니다. 절대 독재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지만 무리한 욕망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1973년 유신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민주세력의 반독재 투쟁은 1975년 민주회복 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의 부마항쟁 등을 불러옵니다. 유신체제는 결국 총성에 의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11.6 사태입니다. 독재체제는 항상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종언은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역사의 진리는 유신체제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가운데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전해드렸습니다. 유신체제는 헌정체제와는 많이 다르죠. 헌정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신체제는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입니다. 명분은 국가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한 그릇으로 모아서 사회를 조직화한다.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제약한 독재 체제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열어놓고 있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1979년 어제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 7년째 되는 날입니다. 부산과 마산에선 유신독재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만나보시죠. (1979년 10월 15일) 오전 9시 반 조용하던 부산대 교정에 두 종류의 유인물이 뿌려집니다.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 선언문이었습니다. 선언문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죠. 학원 민주화, 언론 자유, 인권 보장, 유신헌법 철폐, 독재 정권 퇴진. 시위 집결지는 도서관 앞이었고 시간은 이날 오전 10시지만 학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부산대 오전 10시 한 학생이 인문사회관과 도서관을 뛰어다니며 외칩니다. 유신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합시다.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7천여 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어깨를 걸고 경찰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시위대는 시내 중심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부산 시내 국제시장에 시민 3만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인 시위대는 5만여 명으로 늘었고 남포동 파출소를 부수고 경찰을 포위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인 17일에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부산대에는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부산대 학생과 동아대 학생들이 시내 곳곳에서 뭉쳤죠. 이에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공수부대가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에 수많은 시민이 다쳤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아래 부산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항쟁의 기운은 마산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들은 경남대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마다 맑은 피를 뿌리자고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데요. 정부는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선포했습니다. 폭력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계엄령 앞에 부마 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부마 항쟁이 한창이던 1979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선포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7년간 유신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과 강제 해산, 그해 10월 4일에 있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 등 탄압이 잇따라 자행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독재에 대한 염증과 분노는 부마 항쟁으로 터져나왔고 유신체제는 종말을 선보였습니다. 블랙모스 나이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빈 숲을 지나 바흐집으로 들으셨어요. 이 곡 신청하신 분이 핑플님인데요. 조합원님들 그리고 정아나운서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남기신 글일과 함께 신청곡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1979년 부마 항쟁과 11.6 박정희 비살 그리고 12.12 쿠데타에 이어서 1980년 5월 광주 학살로 가던 격변의 길목에서 1980년 서울의 봄은 민주화의 가능성과 군부 통치의 재수립 가능성이 교차하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정치적 자유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개정국이었던 1980년 봄은 공식적인 면에서는 대가쟁명의 정치적 요구가 지배적이었지만은 비공식적인 이면에서는 군부의 권력 강화가 암중에서 차근차근 진행돼 나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만나보고 계세요. 새벽 5시면은 국민TV 라디오 방송 시작과 함께 일어나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956년 역사 속 오늘로 떠나보시죠. 1956년 10월 17일 역사 속 오늘,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콜더홀 발전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옛 소련이 이보다 2년 앞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총 출력이 5,000kW에 불과해서 92,000kW인 콜드온 원자력 발전에 비교하면 실험실 수준에 불과했죠. 콜더홀이 실질적인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새로운 동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류 복지를 위한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말로 콜드월 원전의 가동을 축하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영국은 1955년에 10년간 총 출력 200만 킬로와트의 원자력 발전소 17기를 건설한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콜드월 원전은 바로 그 첫 번째 결실이었죠. 렌트겐이 1895년 X선을 발견하면서부터 인류는 물질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을 규명해서 물질에 대한 미시적 세계의 해석을 가능하게 했죠. 체드윅은 중성자 발견과 함께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1942년 페르미가 설계한 CP1이라는 원자로에서 세계 최초로 우라늄 핵 분열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연구 개발이 시작됐고 1956년 영국 콜드홀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줄리 런던의 블루문 들으셨습니다. 물을 끓여서 만든 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석유나 석탄을 태운 열로 증기를 만들지만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 나온 열로 증기를 만들죠. 원자로가 화력발전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돼요.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죠.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그런지 더 싸늘하고 시리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추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이런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의 겨울은 조금 추웠다 하면 영하 40도는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영하 50도를 기록하는 날도 있다 보니까 빨래를 제때 걷지 않으면 빨래가 부서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혹한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추위가 있어서 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네요. 추위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생각처럼 모든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차가운 계절이 찾아오는 것의 장점. 아마 다른 사람의 시린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가까이 서 있을수록 더 따뜻해진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짐 리브스의 노래 들어보죠. 데니보이.
짐 리브스의 데니보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깨어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역사가 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두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 한 명이 나란히 시상대 위에 오른 모습의 사진인데요. 바로 올림픽 시상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메달을 목에 건 이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나보시죠. (1968년 10월 17일) 역사 속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올림픽 대회 200m 육상 경기에서 미국의 흑인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칼로스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스포츠가 흑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당시 꿈의 시상대에 오르게 된 두 사람은 운동화를 신지 않고 검은 양말 차림으로 시상대에 섭니다. 목에는 검은 스카프를 두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미국 국가가 울리자 검은 장갑을 낀 한 손을 높게 쳐들었습니다. 이 세레머니는 미국 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였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암살된 지 6달 남짓한 시점이었죠. 두 선수는 흑인들의 가난을 대변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지 않았고 흑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목에 검은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스미스는 미국 내 흑인들의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칼로스는 흑인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왼손을 지켜들었죠. 스미스는 이날 세레머니에 대해서 우승 덕분에 난 흑인이 아닌 미국인이 됐지만 내가 이기지 못했다면 검둥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면서 흑인들은 우리 행동을 이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이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폭력적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죠. 두 선수는 메달을 빼앗기고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 여론에 시달렸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한 메시지의 힘은 컸습니다. 흑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웅변한 무언의 몸짓에 미국 사회는 동요했습니다. 결국 이날의 정치적 세레머니는 196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쓴 흑인 해방운동 블랙 파워의 상징이 됐습니다. Be Still My Heart, 시레네가드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의 오늘을 통해서 지난날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혁명가 체게바라는 역사 속 오늘 제2의 고향 쿠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2년 만이었는데요. 안락한 삶과 막강한 권력이 보장된 쿠바의 2인자 자리를 버리고 또 다른 혁명을 위해 게릴라가 됐던 체게바라는 이날 유해로 돌아와 39년 전 자신의 군대가 정부군의 대승을 거둔 산타클라라 전적지에 안장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산타클라라 묘지로 가는 길은 1958년 쿠바 혁명 성공 이후 체게바라가 산타클라라에서 아바나로 입성하던 행진 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쿠바 국민들은 전국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를 숙연하게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영웅을 보냈죠. 1928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그는 20대 초반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비참한 남미 민중의 삶을 지켜본 뒤에 혁명의 길에 투신합니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세상의 모순을 바로잡는 혁명가가 된 것입니다. 체게바라는 1953년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 쿠바 혁명에 뛰어듭니다. 그는 1956년 쿠바에 상륙해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혁명군을 모았는데요. 1958년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은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는 1959년 1월 수도 아바나에 입성했습니다. 체게바라는 쿠바에서 국립은행 총재와 공업장관 등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1965년 아프리카 콩고로 나라가 콩고 혁명에 뛰어듭니다. 1년 뒤에는 남미의 혁명 거점인 볼리비아에 잠입하죠. 볼리비아가 제2의 베트남으로 바뀔 것을 우려한 미국은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을 파견해서 체게바라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볼리비아에 제공합니다. 결국 체게바라는 1967년 10월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볼리비아 특수부대와 교전 중 총상을 입고 체포돼 이튿날 처형됐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꾸준히 탐사 작업을 해왔던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합동조사팀은 1997년 체게바라의 시신을 옮긴 운전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그의 증언을 토대로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바에그란데 공항 근처 공동묘지에서 그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체게바라는 두 팔이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볼리비아군이 게바라의 죽음을 쿠바 당국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팔을 잘라 쿠바로 보냈기 때문인데요. 체게바라가 죽은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대한 후대 인식은 남미의 친미 독재 정권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불꽃 같은 삶을 산 혁명가가 아니라 베레모의 시가를 입에 문 반항적 이미지의 꽃미남입니다. 그의 사진은 티셔츠와 각종 상품에 쓰이는 캐릭터로 이용되고 심지어는 맥주 광고에도 등장하기도 했죠.
번성한 자본주의 속에서 하나의 상품이 돼버린 체게바라. 그가 가졌던 무거운 시대 정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였습니다. 아스타 시엠프레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일 학생님 출석 체크합니다. 굿모닝 하셨고요. 그리고 달님께서 팟캐스트로만 방송 듣고 있습니다. 고전음악으로 모두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라는 메인 제목도 마음에 들고요. 승조님의 음성이 조금 더 활기 있는 아침이 됐으면 4월부터 들어오던 인문학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하셨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다시 듣기 이렇게 또 챙겨 들어주시고요. 제 음성이 조금 더 활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조금 다운된 느낌이 있죠. 조금 더 지난 시간에 들으면 밤방송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원 서연맘님께서 찬바람이 불면 신청합니다. 이맘때 되면 또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김지연의 노래 찬바람이 불면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일어나에서 또 만나 뵙죠. 고맙습니다.